베프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또 관심이 갔던 사건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외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대원들한테 지급된 삐삐, 무선 호출기죠. 삐삐가 빵 터지는 바람에 수천 명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했는데, 야, 이거는 뭐 사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인데요. 일단은 이게 폭발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연달아 계속 발생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은 삐삐로 언제 쳐보셨나요? 저는 대학 다닐 때 90년대, 1990년대. 그렇죠. 예. 저도 한두 개 있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아시다시피 이건 받기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래서 공중전화를 쫓아가서 이제 그걸 송신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독특한 특성이죠. 왜 이 삐삐를 쓰게 됐냐면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에서는 보통 우리 휴대폰을 다 감청을 한다고 합니다. 워낙 네. 기술이 좋아갖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호출기로 바꾼 겁니다. 보안을 위해서. 근데 그 바꾼 호출기를 이스라엘 보안기관들이 일종의 조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기계가 하나가 있는 삐삐, 동일한 기종의 삐삐를 수백 명, 수천 명이 찾는데 거기에 뭔 작동을 해갖고 터트린 게 17일입니다. 네. 오후 3시에 예. 그 근처에 이제 이스라엘 접견지 근처에 있는 헤즈볼라 거점을 중심으로 터진 거고, 아이를 포함해 갖고 12명이 사망하고 2,800명이 부상했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그 다음 날에는 다른 기종입니다. 우리가 이걸 워키토키라는 게 이제 뭐라 그러나 이거 옛날 건데요. 무전기죠. 무전기다, 무전기. 그러니까 무전기. 우리가 하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대폰은 기지국을 갔다가 다른 거를 가는 네. 겁니다. 근데 워키토키는 기계와 기계 직접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해서, 그러니까 보안이 되는 거를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거꾸로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세계가 문제가 하나 더 뭐냐면, 네. 태양열 전지판도 폭발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걸 세 개를 합쳐봤을 때 네. 아마 그 리튬 축전지나 건전지나 아니 축전지 계통과 뭔가 연결되는 어떤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왜 그러냐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유령 회사를 통해서 그걸 생산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하는 것이 뉴욕 타임즈의 보도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 삐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삐삐 잘 모르신 분들 있고, 워키토키는 정말로 좀 이게 오래된 무전기를 거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만한 무전기입니다. 예. 워키토키고, 삐삐는 삐삐 호출기, 무선 호출기고. 뭐 원명은 페이저, 뭐 비퍼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이거를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아직 뭐 이스라엘 확인된 건 아니지만 뭐 거의 뭐 뉴욕 타임즈 보도에 뭐 거의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맞겠죠. 뭐, 맞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터졌을 리는 그렇죠.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전쟁 범죄 심리랑 연관되는 겁니다. 네. 일종의 뭐라고 하냐면 성동격서 전법 같은 겁니다. 이것이 터지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정보기관에서 야 니네들 휴대폰 우리가 다 감청한다라고 광범위하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호출기를 쓰겠죠. 네. 옛날 방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공격을 한. 네. 그럼 뭘 바랄까요? 예. 뭘 바라냐면은 예. 헤즈볼라의 통신 수단을 석기 시대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아, 다 아예 부셔버리고. 예. 그러니까 인편으로 비둘기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지금 헤즈볼라가 뭐 도청이나 이거 감청 같은 게 안 되고 쓸 수 있는 게 삐삐나 이제 워키토키니까 네.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터트리면서 일반인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오전에 네. 지금 개회됐죠. 유엔에서 네. 총회가 개최된 건데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다. 이건 이제 전쟁 수행원에 대한 공격은 전쟁이지만 네. 이거는 민간인도 그렇게 무차별로, 보입니다. 그것도 예. 어린아이들이 공격 때문에 이거는 전쟁 범죄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이스라엘이나 전쟁 법을 지키나요? 뭐 다 마찬가지긴 하네요. 네. 자, 뭐 하여튼 헤즈볼라의 소통 창구인 삐삐를 무력화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그렇죠. 사실 이상한 거죠. 지금은 뭐 우리가 휴대전화 다 쓰고 있지만 헤즈볼라는 휴대전화 안 쓰니까. 안 쓰죠. 삐삐 같은 걸 쓰니까 삐삐에 폭발물을 설치해서 폭발 사고를 일으켰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한 건데, 일단 이스라엘은
별 말은 없습니다. 유엔에서는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국방부 장관은 일정 정도 인정을 하는 것 인정합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전쟁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거의 반은 인정한 거죠. 네네, 인정한 것이 갈란트 봐야 국방부 된다. 장관이. 예. 예. 자, 한편 이스라엘의 해킹이나 이 정보력 이게 대단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 소위 말하는 IT 강국입니다. 아시다시피 아. 이스라엘의 IT 전문가들이 세계 최고고 음흠. 이스라엘 모사드 정보기관 내의 IT 전문가들은 거의 세계적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내는 무슨 이 해킹 수준은 최고라고 하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언제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헤즈볼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너희들 가만 안 둔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예. 지금 문제가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악성 코드, 전지, 네. 그 다음에 틀 이 세 가지가 모두 문제인데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스라엘 정보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이스라엘을 세계는 주목하지만 또 뭐 결국은 추측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스라엘 배후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이걸 삐삐 폭발물을 만들 수는 없고 제조한 업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대만 업체란 얘기도 있긴 한데요. 근데 대만 업체 그 사장이 네. 나와서 아니 우리 아니다 아니라고 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네. 왜냐하면 아니 지금 이걸 만드는 사람이 어디냐 누가 삐삐를 쓰느냐.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건 좀 다른 말이냐면 삐삐가 아직도 존재하는 게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별다방 같은 데 가면 뭐가 울리죠? 예. 오. 네, 그게 삐삐. 삐삐입니다. 아. 그게 삐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필요는 보면 하네요. 필요한 게 더 많죠. 더 많죠. 예, 그러니까 삐삐 역할이네요. 예, 어쩌면. 그렇죠. 아. 그 기술을 거기 가만히 쓰는 보니까 겁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역으로 이용했을 수 있다. 아, 예. 근데 어쨌든 두 가지 회사가 문제입니다. 대만 회사도 있고 지금 헝가리에 있는 회사도 헝가리에서 제조를 직접 예, 했다고. 근데 예. 자기는 OEM 제도다. 주문자 표시를 한 거지 우리는 만들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그 안에 있는 그 폭약을 저 안에다 저기죠. 넣고 예. 하는 그 기술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안 했다고 하지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그게 왜냐하면 이 정도의 정보력과 기술력과 인력과 이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만이나 그 헝가리 업체 제조사가 무슨 배짱으로 그렇죠. 저걸 넣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말한 헤즈볼라나 하마스를 공격했다가 보복하면 큰일 어떡하려고 나려고요. 이란에 대한 이란이 보복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물론 뭐 본인 했지만 이스라엘이 네, 했다고 추측이지만.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예. 그만큼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무섭다는 정도는 우리가 인정한다. 자, 이번에 이 삐삐 무전기 폭발 이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풍선에서 네, 공장 걱정돼요. 떨어져가 불났잖아요. 네네네.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김정은이 만약에 이걸 가지고 수만 개의 삐삐를 달아갖고 한다. 네. 이건 전쟁의 양상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삐삐라든지 예, 비대칭 전력이 되는 거죠. 스마트폰이라든지 예, 예. 그런 게 가능하다면 이게 뭐 우리 지금 풍선 날라온 걸로도 지금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심리적으로도 공포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 들고 있다 터질 수 있다면 아마 김정은이나 북한에서 이걸 눈여겨볼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리고 북한은 또 그 IT 기술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안당국이나 국방당국에서 반드시 이것은 간과하지 말고 네. 꼭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우리 배프와 함께 한 가지 주제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법인데 법명은 좀 깁니다. 특정 중대범죄 피해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게 짧게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이렇게 그냥 불리기도 신상공개법이라고 하죠. 뭐. 네. 자, 이 신상정보 공개법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일단은 범죄자 신상 정보를 좀 공개하자, 결정하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기준이 조금 추상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에. 요번에 사태가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최성우의 신상 공개와 네.
은평구에서 일본도 살인 사건의 백모 예. 씨의 신상공개가 정반대입니다. 요거는 흡연구역에서 살인을 했던 어르신을 그 사람이죠. 예. 말하자면 폭행해서 예. 살해한 게 최성우라는 28세의 남성입니다. 요 친상경 뭐 공개됐습니다. 이건 이제 서울 북부지검에서 예.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일본도 살해 사건은 예. 아예 공개를 안 했어요. 요건 은평구에 있었던 은평구에 일본도 있었던 살인 거. 사건입니다. 근데 앞에 거는 검찰, 요건 예. 경찰이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공개할 수 있는 거 나중에 처벌받은 다음에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네. 법이 바뀌면서 검찰도 경찰도 재판 중에도 판사가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바뀌었는데 아직 그 재판부가 판결은 없습니다. 네. 재판 중에 법이 시행이 아직 안 거기까지 안 됐으니까. 됐는데 예. 근데 검찰은 공개했는데 왜 경찰은 공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럼 법에 있는 흔히 말하는 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르죠. 네, 다르겠죠. 그럼 구성도 다를 것이고 예. 판단도 다른다고 하는 게 국민들이 헷갈리시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뭔가 좀 통일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아니다. 법의 취지가 이걸 통일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라는 얘기 아니냐? 이게 저는 범죄를 주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통일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법률가들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상공개 기준을 굳혀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네. 근데 그걸 하나로 그러니까 획일화시키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는 다른 문제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유사한 사건입니다. 중랑구에 있었던 흡연장 뭐 살인 사건, 예. 그리고 은평도에 있었던 일본도 살인 사건. 거의 유사한 사건인데 하나는 공개를 했고 최성우, 그렇죠. 예. 하나는 아예 공개를 하지 않았다. 요거 관련해서 뭐 기관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비슷한 사건인데 왜 하나는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았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명확한 증거, 그 다음에 잔혹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공익에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분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맞출 수 있어요. 네. 세 번째 공익 그리고 범죄 예방 이게 사실은 추상적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최성우가 살해를 한 후에 본인이 망상 때문에 했다 그랬어요. 근데 일본도 살인의 백모 씨도 중국 스파이 얘기하고 횡설수설 했다는 얘기예요. 네. 둘 다 분명히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 기준으로는 봉쇄하면 안 되는데 네. 문제는 왜 다르게 판단했는가에 대한 거를 회의록을 공개를 안 해요. 그렇죠. 공개를 하지 법에는 않죠. 그게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기준을 한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그러니까 그 위원 명부는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의록 정도는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어떤 얘기가 돌아서 그 다음에 얘기가 됐는지 좀 나와서 시민들 좀 알게. 예. 그럼 나중에 다른 기준이 있을 땐 비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판결문이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왜 이런 형이 나왔고, 그렇죠. 왜 이 사람은 왜 이런 형이 나왔고, 이게 판결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회의록이나 심의하는 과정이 예. 좀 공개가 되면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공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전혀.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 부산경찰청이 심의위원회가 다르고 광주경찰청이 다르고 네. 광주지검이 다르고 뭐 다 다른데 다 달라요. 예. 무슨 얘기하는지 다 모르면은 네. 이게 똑같은 얘기가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이 회의록은 공개되면 네. 얘기가 조금 더 요건 요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은 요걸 좀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어떤 합의 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그래요. 네. 참 문제가 좀 되는 상황인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많은 주가 단순 범죄도 얼굴을 공개해버려요. 다 공개합니다. 우리는 중대 범죄도 공개하는데 아주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했을 때 공개가 가능한데 일각에서는 예컨대 절도 범죄 얼굴 공개하면 오히려 범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죠. 피해자한테도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우리 법은 중대 범죄 이것도 공개하는데 사실은 아주 기준이 까다롭거든요. 여러 가지 요건을 통과해야 되니까. 머그샷 공개한 것도 요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그샷으로 공개한 게 법을 바꾸면서 그렇죠. 공개한 건데
이 범죄자 신상 공개가 징역형 살게 하는 것보다 더 두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 왜냐하면 있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명예처벌, 명예형이거든요. 네. 한국 사회가 명예를 얼마나 중요시 그렇죠. 합니까? 그리고 이 초연결 사회에서 얼굴이 알려진다는 건 사실은 거의 뭐 그러니까 차라리 징역 1, 2년 더 주는 것보다 네. 공개하는 게 오히려 더 범죄 예방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심리적으로 압박이 될 수 그럼 있다 이 충분히 말이겠죠. 가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범죄를 할 때 내가 만약 이런 범죄를 하게 되면 내 얼굴이 공개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다면 범죄 예방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고 보완할 부분 분명히 있고 네. 회의록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국회의원분들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뭐 저는 사실은 뭐 위원 명단도 공개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걸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니까 네. 근데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치밀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민주주의 과정은 이게 모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공개가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판사님들이 피고인에 대해서 공개를 결정을 앞으로 하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이제 전례가 탄례가 예. 생기겠죠. 그때 좀 기준을 좀 명확해지셨으면 우리 판사님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권 침해, 국민의 알 권리. 베프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권 쪽으로 많이 지금 해왔지 않습니까? 예. 상당 부분. 그럼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하면은 예. 알 권리도 좀 충족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정의는 전 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인권만 너무 같다는 거는 사실은 사회 정의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올라갈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 중대 범죄는 이제 이 법에 따라서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범죄도 범죄가 확실하다면 증거가 사실 명확하고 저는 공개를 네, 저도 하는 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예컨대 단순 뭐 절도라든지 아니면 우리 요새 음식점 먹튀 사건 이런 거 그거 많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 먹튀 사건에서 간단하게 얼굴만 공개하면 절대 못 합니다. 그렇죠. 얼굴 또 공개하면 바로 또 검거가 가능해요. 그렇죠. 도망도 못 가요. 방송에서 네. 사실 매체가 발달해 있잖아요. 네. 매체가 발달해 있는 게 이게 장점이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어쩌면 범죄를 본인이 저희가 공부할 때 범죄를 할 수 있는 게 유전적인 뭐 어떤 마음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환경적 요인도 중요하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CCTV가 있으면 못 하는 거고요. 내가 만약 이 행동했을 때 나 거의 99% 잡힌다. 내 99% TV에 내 얼굴이 나온다. 그러면 범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엊그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구청 네. 공무원이 그 매장 앞에 놓는 네. 술을 훔쳐 먹다가 CCTV 다 찍혔어요. 네. 근데 그게 공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몰래 합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공개된다고 하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공무원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죠. 이건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건 네. 충분히 고려할 필요 있다. 다만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범죄가 아닌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우리 헌법상 원칙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되게 이렇게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범죄가 확실하게 찍힌 거다. CCTV 이렇게 많아요. 매체가 이렇게 많습니다. 블랙박스 뭐 온갖 그 카메라가 지금 다 있는데 맞습니다. 예. 찍어놓고 왜 방송국에서는 얼굴 다 지워가지고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까? 저는 그 모자이크 너무 좀 그래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얼굴을 보잖아요. 네. 그런 욕망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뭐 사건 프로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베프님도 많이 하시지만 야, 이 얼굴을 공개해 버리면 이 사람 아는 사람들이 손들어서 저 사람 누구라고 다 얘기할 건데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이 다른 범죄 저지를 때 알고 있으니까 막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런 효과가 있을 건데 그것에 갇혀버리거든요. 네. 심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는 이 정도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미국 방식을 조금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사실은 뭐 법마다 조금 다르긴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사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법조인 부부가 괌인가요? 어디 갔다가 네. 아이 잠깐 그렇게 했는데 났는데 바로 두 사람 얼굴 다 공개돼 버렸어요. 뭐 그거는 뭐 그거는 그 나라 법이고 그 법이, 주법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단호합니다. 그렇죠. 범죄라고 생각이 들면 공개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공동체를 위한 정의가 중심인 그러니까요. 그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또 인권을 지키는 길이죠. 네. 미국의 FBI의 홈페이지라든가 주 법무부 홈페이지 가보면요. 얼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한번 우리
우리 국회 이제 입법상이거든요. 지금 바꿔놓은 거는 머그샷 공개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바꿔놓은 중대신상 범죄자 공개법.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미국에 있는 그 법들을 한번 참고하는 것도 여기 오시는 정치인들 좀 많이 좀 압박을 넣으십시오. 우리 범죄 연구하시는 우리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얼굴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시죠?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도 예.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예. 항변권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주는 건 확실하죠. 아닐 해야죠. 가능성이 있다면 공개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확실하다면 공개도 상관없어요. 공개하고 그한테 그 사람한테 어떤 잘못 뭐 이런 거 있을 때 항변권 주고 맞습니다. 뭐 이런 걸 주는 전제하에서 예. 예. 더더군다나 중대범죄 살인죄예요. 살인죄인데 왜 공개를 안 합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막판에 좀 제가 그런가요? 흥분했습니다. 저도 흥분했어요. 예, 국회의원 들어오면 제가 말씀 한번 예, 드려보겠습니다. 혼내주세요. 예. 자, 배포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